안녕하세요. 4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세포 분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수정란으로부터 개체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세포 동물의 경우 체세포 분열만으로 자신과 같은 자손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생식이 된다. 하지만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암컷과 수컷, 여자와 남자 이런 식으로 두 성별이 각각 생식세포를 만들어내요.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수정이 돼서 개체가 생깁니다. 사람의 경우 두 가지 생식세포가 생기는데 남자의 경우 정자를 만들고 여자의 경우 난자를 만들게 됩니다.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였었죠. 그래서 반인 23개, 반인 23개 이렇게 각각 있을 거고 얘네들이 수정이 돼서 총 46개의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식세포 분열로 인해 만들어진 생식세포인 정자 그리고 난자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림을 보면 정자가 왼쪽에 있고 난자가 오른쪽에 있는데 각각의 구조를 함께 봅시다. 자, 정자의 경우 꼬리가 있고 위에 머리가 있고 이렇게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핵이 있어요. 자, 우리 핵이 핵막으로 둘러싸져 있고 동그랗게 염색되는 부위다 라고 했는데 염색이 되는 이유는 이 안에 유전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염색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정자의 머리에는 유전 물질들이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 양이 체세포와는 다르겠죠. 체세포의 반 정도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알면 되고, 자, 꼬리가 있어요. 자, 정자는 꼬리가 있고, 이 꼬리는 우리 올챙이 꼬리처럼 막 헤엄치는 그러한 운동성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고, 꼬리로 운동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애가 바로 남자의 정자다. 남자의 생식세포 분열 결과 생긴 생식세포인 정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난자인데요. 난자는 정자에 비해서 크기가 우선 아주 큽니다. 크기가 크고 크기가 크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 볼 수 있죠. 자, 정자가 보라색 모양으로 있는데 난자는 동그랗게 하면은 요만큼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정자에 비해 난자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난자의 경우 세포질과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체세포도 세포질과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질과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핵 속에는 역시 DNA 유전 물질이 있겠죠. 근데 반만큼 있을 거다. 왜냐하면 생식세포 분열을 했으니까 라고 알 수 있고 세포질에는 나머지 영양분이라던가 유전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물질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난자의 경우 꼬리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운동하는 운동성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질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 양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정 후에 이 양분을 먹고 커야 되므로 이 양분을 저장하고 있다 기억을 하면 되고 두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자와 난자의 구조를 보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페이지 197쪽이고 자, 처음에 정자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운동성이 있다고 했죠. 꼬리를 가진 정자가 이런 식으로 난소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난소 근처에는 여기서 난자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배출된 난자와 스스로 이동해서 이 끝부분까지 온 정자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난자에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합쳐지는 것을 수정이라고 부르게 되고, 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한 개의 세포, 자, 23개 더해서 총 46개를 가진 염색체 46개를 가진 한 개의 세포가 되는데, 이 세포를 바로 수정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수정란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볼 건데, 먼저 이 수정란은 총 46개를 가진 애고, 얘가 반으로 쪼개지고 반으로 쪼개지고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겠죠. 자, 이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가 있고, 체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딸세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 딸세포가 성장하는 시기를 거쳐서 다시 모세포가 되고, 다시 체세포 분열에서 딸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난할은 특징이 성장하는 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기였는데, 우리 간기에 성장을 했었죠. 간기를 따로 갖지 않습니다. 자, 딸세포가 커지지 않고 분열한 다음에 우리 생식세포 분열했던 것처럼 바로 간기 없이 연속적으로 분열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의 세포가 있을 때 얘가 크기는 커지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계속 분열이 되면은 이 세포의 수는 점점 늘어나지만 그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거듭해도 이 전체 크기는 같은데 세포의 수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난할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그 과정들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지우고, 이 난소에서 난자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난자가 여기 배출됐다 하고 자세히 보면 여기 정자 그림들이 그려져 있네요. 얘네들이 정자인데 수란관을 타고 와서 이 끝에서 정자가 난자랑 만나는 거, 그걸 바로 수정이라고 했고, 자, 수정이 이루어진 한 개의 세포를 수정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란은 이 수란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난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수란관에 있는 애들이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수란관을 따라서 이동한다 라고 보면 되고, 자, 이 수란관을 지나갈 때 수정란이 세포의 수만 늘어나는, 자, 크기는 변하지 않고 세포의 수만 늘어나는 난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지는 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2개가 되겠죠. 자, 2개가 생겼다 해서 이세포기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세포 분열을 하면 4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4세포기. 얘네들이 한 번 더 2개씩으로 쪼개져. 그러면 8개가 생기니까 8세포기. 이런 식으로 점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8세포기까지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점점 많아진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기는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에 빈 공간이 있어 보이는 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애 이름을 바로 포배라고 합니다. 이 포배는 수정 후 5에서 7일 후까지 막 나날이 일어나다가 속이 빈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가 생기는데 얘 이름을 포배라고 하고, 이렇게 포배가 된 애는 자궁 내막 속으로 파고들어 여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바로 착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착상이 되면 이제 임신이 된 거고, 10달 동안 같이 있다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겠죠. 아직까지는 포배 상태였다면 이제 착상 후에는
세포 분열도 계속하지만 기관이 형성이 되어야겠죠. 우리 손, 발, 그리고 뭐 장기들, 이런 눈, 코, 입, 다양한 기관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개체로 자라나는 것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장에 있는데 세포 분열하고 기관이 형성된 과정 거쳐 새로운 개체에 자라나는 이러한 과정을 발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아까 자궁 내막에 파고들어 착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착상 이후에는 우리 엄마의 몸, 여성의 몸과 아기를 연결하는 태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엄마의 몸으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처음에 수정란이 생겼을 때는 우리 난자 안에 핵 말고 나머지 세포질, 이 부분에 영양소가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주위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계속 나날만 이렇게 쪼개지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포배 상태된 이후에는 더 이상 뭐 영양분도 없고 하니까 어머니의 몸과 연결이 돼야 우리가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도 엄마한테서 받고 영양분도 받고, 내가 생긴 노폐물은 엄마 몸을 통해서 내보내고 하기 위해서 태반이라는 기관은 아닌데 태반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몸에서 266일 동안 발생 과정을 거치면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난다, 그리고 태어난다 라는 거 간단하게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이는데, 5주경에는 뇌가 발달하고 뼈대의 중심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자, 수정 뒤 7주 정도에는 이미 이빨과 입, 생식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크기가 2.3cm로 아직 작다. 그래도 보일 수는 있겠다, 그치? 이런 애들이 벌써 생기고, 자, 이렇게 17주 되면 13cm, 32주 되면 41cm, 완전 아기의 모습이지. 이미 한 이때쯤도 보일 것 같고 이때쯤도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수정된 수정란은 포배가 되고, 그리고 다시 발생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된다, 그리고 출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사람이 감수분열, 자,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긴 생식세포로는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정자는 남자들의 정수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죠. 그래서 정자가 이렇게 있고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고 꼬리는 운동성이 있는 애다. 그래서 꼬리로 헤엄쳐서 이동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는 바로 난자다라고 했습니다. 난자는 좀 이런 모양으로 많이들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자, 속에는 핵이 있고 핵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한다. 자, 난자는 운동성이 없습니다. 따로 꼬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스스로 운동하지는 않는데, 이 핵 속에는 정자와 마찬가지로 유전물질이 있고 세포질에는 영양분이 있더라 라는 것. 자, 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쏙 이 핵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더라 라는 것. 정자의 경우 염색체 수가 23개겠죠.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니까. 난자도 23개, 얘네 더해주면 46개가 되겠다. 그래서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46개다 알 수 있고, 자, 수정란은 특별한 분열을 한다고 했어요. 크기는 점점 커지지 않고 크기는 일정한데 수만 점점 늘어나고,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감소하고 모든 세포들을 합친 양은 크기가 일정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 자, 반이 나누어지면 두 개가 생기죠.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진 거를 이세포기라고 했고, 이 두 개가 한 번 더 나날이 일어나. 그러면 사세포기, 한 번 더 팔세포기, 그리고 쭉쭉쭉쭉 가서 최종적으로 포배라는 애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포배가 만들어지면 우리 자궁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자궁벽 있죠. 이 자궁벽, 둘러싸고 있는 이 자궁벽을 자궁내막이라고 하는데, 이 내막, 좀 살이라고 보면 돼요. 막 군데군데 들어갈 수 있는 살인데, 이 포배라는 애가 요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이름을 바로 착상이라고 한다. 이 착상이 되면 비로소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의 이름은 수정란이었고, 정자는 수란관을 따라서 난소 가까이까지 이동을 한다. 기억을 하면 되고, 나날이 일어날 땐 이미 수정란에 난자가 갖고 있었던 영양분이 많죠. 나날이 일어날 땐 이 수정란 속에 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그냥 일어나더라 하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고 기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개체로 자라나는 것을 바로 발생이라고 한다. 용어 기억하면 되겠고, 자, 자궁에서 이렇게 착상이 되고 자궁에서 보호를 받고 266일 동안 뭐 기관도 생기고 이렇게 분열도 하고 하면서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날의 특징. 나날 특징. 무엇이 다른지 이런 거 기억해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 끝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